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주식시장이 좀 혼란스럽죠. 국내 주식시장 테마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량주 올랐다가 또 소형주 올랐다가 우량주 떨어졌다가 소형주 올랐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급등하는 종목들도 그래요. 2차전지 갔다가 초전도체 테마 불었다가 또 꺼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왕좌왕, 그 다음에 시장은 똑바로 가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증시 한 주였다고 보여요. 지수가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장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상하는 범위대로 움직이면은 그것과 전혀 다른 시장이 펼쳐지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국내 주식시장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한번 좀 먼저 체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이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죠?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컨디션, 한국에서 시각, 한국의 입장에서의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보면은 어떻게 되었죠? 많이 튀었습니다. 좀 위로. 그동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튀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튀었어요. 이것도 시장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됩니다. 외국인 순매도로 좀 이어졌고요. 환율이 튀었다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죠. 원화 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다면 구태여 큰 매력도가 없으면 그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일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했다는 것을 좀 단면적으로 나타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지수 보실 텐데요.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은 실제로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잖아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 날 많이 올라주었고 수목금 떨어진 건데 제자리인 거죠.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만큼의 등락폭이 컸다. 지난 고점, 파동의 지난 고점을 넘자마자 바로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고,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참, 야, 이 변동성 보세요. 다이나믹하죠, 참.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얌체공이죠. 이거를 예측을 하고 어디로 움직인다? 그건 너무 큰 도박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자체를 놓고 거래량하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때 우리 지난 4월에 최고 수준점에 있을 때 이번에 넘었었잖아요. 그 흐름을 넘었을 때하고 이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떤가요? 거래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때랑. 이러니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수는 분명히 추세를 타고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거래량은 반토막이야. 사실상 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오르는데도 계속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쏠려서 다닌다는 거예요, 수급이. 이렇게 지나치게 쏠려서 다니는 수급이 또 어느 상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저기 옮겨 붙어 다녔다는 거죠. 자, 예상이 어려워져요, 시장이. 예측이 어려워지고, 강한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텀이 짧아져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았어서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량 종목 쏠려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손실 계속해서 수익의 목은 마르지만은 계좌는 손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눈에 들어오지.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많잖아요.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럴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더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조급해지게 되면 무리하죠. 이거 뭐 몇 달 기다리고 몇 주 기다려서 수익 날 종목에 대해서 눈이 가는 게 아니고 당장 튀어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높아지죠. 리스크가 높아지면은 사실상 수익 날 확률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것도 평균적인 얘기에서 그렇지 지금처럼 조급함이 늘어나 있는 개인 투자자 상태에서 하이 리스크는 그대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장이고 어떻게 보면 개판 5분 전 시장이에요 진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매수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단기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단기성이 조급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시장에서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안 주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면 그냥 조금 겁나면 팔아버리고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것만 따라다니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바로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많이 위험하고 정리도 안 됐고 시장이 뭔가 미래를 보면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당장에 뭔가를 챙기고 해결하고 그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개판 같은 시장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개싸움에서. 개싸움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개싸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이게 뭐 상한가를 치던 하한가를 때려 맞던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당장 중요한 거는 시세가 그렇게 들쑥날쑥한 것보다 그 기업이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실적 성장세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거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네 라고 얘기할 만큼 괜찮은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종목을 찾고 당장 개싸움에 휘말려서 그 종목이 하루에도 뭐 변동성이 수십 프로가 되던 간에 그런 것들 무시하고 꿋꿋하게 보유해 나가는 그런 전략. 그것만이 지금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우선 조선주도 최근 들어서 괜찮은 분위기가 계속 있었었잖아요. 조선주도 좋고요. 이번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하이브며 뭐 SM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였어요. 그런 종목들도 좋아요. SM 나오는데 SM 실적 계속 좋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실적 계속 좋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지금 대표할 만한 산업이 뭐가 있어요? 이쪽 한류 엔터테인먼트 쪽
이쪽 대표할 만해요. 진짜로 많이 특화되어 있고 수익이 하이브 올해 실적이 2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꿈이나 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지금 엔터에서 한계를 아직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 시장에서 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옛날처럼 음원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좀 두고 볼 일이어서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아까 조선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조선주도 제가 볼 때는 좋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인 거지. 하나오션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이런 틈에 이런 종목도 주춤하잖아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포스코 계열도 주춤할 때, 자, 포스코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도 당장 우리가 치고받고 싸움을 해서 꼭 수익을 얻을 필요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PER은 원래 낮았어요. 원래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는 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성을 부여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2차 전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평가할 수 있는 PER이 월등히 달라지죠. 5배, 6배 적정 PER이었던 산업이 2차 전지를 입게 되면 50배, 60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증명해 줬어요? 에코프로가 증명해 줬죠. 에코프로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단 말이에요. 주가들이 좀 등락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등락이 계속 있었죠. 퍼랭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고받고 개싸움 한다 그래서 아니, 수익이 조급한 게 해결이 되나요? 그런 장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개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게 좋은 종목들 찾아서 담아둘 때예요. 개싸움 틈에 오히려 기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픽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뭐 그런 류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보면은 제가 뭐 늘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 유형, 정배열에 이미 진입해 있는데 PER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은 여전히 산업에 성장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PER이 또 높지는 않고, 그렇지만 신고가 행진이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또 시장이 개싸움을 하다 보니까는 좀 올라가면은 매도 크게 나왔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오늘 이렇게 3%씩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등락에 휘말리지 마시고 추세를 보시면서 여유있게 좀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두 달 지나서 수익이 크게 붙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개싸움에 휘말리지 말아라. 응? 개싸움에 휘말려봤자 초조함 달래기는 커녕 손실만 커지고 오히려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수익을 만약에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어요. 3개월 동안의 손실이 난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거를 3주 만에 회복할 생각을 하면 날도둑 놈이죠. 3개월 동안의 손실 난 것을 회복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을 잡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손실 났을 때 잘못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손실 나면 조급해지니까는 그 기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깡통 나는 거죠.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실난 그 기간의 구간을 잡으세요. 만약에 6개월이면 6개월, 만약에 6개월의 손실 구간을 잡았다면 최소한도 1년 동안은 차근차근 회복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국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